다음 예제로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 예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붓 그리기라고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붓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이제 붓을 사용하지 않고 연필을 사용하잖아요. 이 연필을 종이 위에 연필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수께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런 도형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어디서 시작하든지 상관없이 연필을 떼지 않고 연필을 떼지 않고 이 선을 한 번씩만 지나가면서 이 전체를 한꺼번에 그리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한붓 그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안 되네요. 예,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한 번 갔던 데는 한 번만 가게, 한 번 갔던 곳은 한 번씩만 지나가게. 요 점은 여러 번 지나도 됩니다만 이 선은 한 번씩만 지나게 그리는 문제. 요걸 이제 한붓 그리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출발을 해서 모든 간선, 모든 요 선을 한 번씩만 지나면서 원래 출발했도록 돌아오도록 이렇게 궤적을 그리는 문제. 이것을 이제 한붓 그리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제 그 방법은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도형 그래프를 연필로 이렇게 그릴 때 뭐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도형이 크면, 이 그래프가 크면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인 알고리즘으로 찾아야지 막 시행착오를 하기에는 너무 크죠. 자, 이 도형이 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한붓 그리기의 답을 찾아내느냐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 1번이 시작 지점이고 1번에서 2, 2번에서 3, 3번에서 8, 8번에서 7, 현재 7번에 와 있다고 칩시다. 이 현재 7번에서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냐면 10번으로도 갈 수도 있고 9번으로 갈 수도 있고 6번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다음 선택,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 기준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0으로 갔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10으로 갔다고 치면 여기서는 갈 수 있는 게 한 번 갔던 거는 다시 못 가니까 1로 갈 수밖에 없죠. 1로 가게 되면 갔던 곳을 안 가면서 다시 원래 위치 7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10으로 가게 되면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6으로 가게 되면 6은 이렇게 돌아서 원래 7로 올 수 있죠. 9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죠. 자, 그래서 7에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은 돌아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점이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 점으로 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 해결 방법, 즉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점 7에서 갈 수 있는 곳이 6, 9, 10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따져보면 6으로 가면 이렇게 5, 4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원래 일로 돌아갈 수가 있고, 9로 가도 역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 근데 10으로 가게 되면 못 돌아가죠. 그래서 6하고 9는 가도 되는 지점이지만 10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10은 왜 안 되는 거고 6과 9는 왜 되느냐? 그것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죠. 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전거 사이클, 이 바퀴가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죠. 원래대로 이렇게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점에서부터 현재점이 7번이었죠. 6이나 9는 다시 현재점으로 오는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을 만들 수 있죠. 사이클이 있죠. 그 사이클이 있는 점은 가도 되는 점이고, 사이클이 없는 점은, 사이클을 만들 수 없는 점은 돌아올 수 없는, 가면 안 되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제 가는 방식으로 이 한부 끓이기에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점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현재점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은 어떤 한 점에서 다음 점으로 가는 후보, 다음 점으로 가는 점을 어느 점으로 가면 되느냐? 그 점으로 가면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는 사이클이 있으면 그 점으로 가고, 사이클이 없는, 다시 말하면 외길이 된다 라고 그러면 안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이 한북그리기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 미로 찾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에 이제 출구를 찾아서 나오는 그런 이제 문제를 미로 찾기 문제라고 그러죠. 이 미로 찾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 신화에 어떤 폭군이 아주 무서운 어떤 그 짐승이 그 미로 안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그 짐승을 죽이고 그 미로를 탈출해 나오는 뭐 그런 이제 그 미션을 줘서 사람들을 이 미로에 이제 그 도전하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청년이 이 미로에 이제 들어가서 그 동물을 죽이고 이 미로를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칼과 실타래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쭉 들어갈 때 이 실을 이제 쭉 풀고 들어가서 미로에 들어가서 이 그 괴물을 만나서 칼로 죽이고, 그런 다음에 이 미로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실타래가 자기가 갔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실을 이제 도로 이렇게 쭉 감으면서 이 미로를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느냐, 어떤 해결 방법을 사용했느냐, 실타래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타래를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미로 찾기 할 때 우리가 실타래를 가지고 찾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했던 해결 방법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잘 적용하지 않는 이제 해결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미로를 풀 때, 미로 찾기를 할 때 실타래가 없단 말이죠. 자, 그 실타래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이 미로를 빠져나오느냐? 여기저기 이제 막 시도해 보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데를 뺑뺑 돌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알고리즘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여기저기 이제 막 시도해 보면서 한 번 갔던 곳은 내가 여기 갔더니만 막 다른 골목이다. 그러면
다시 여기도 가봤더니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갔던 곳을 표시를 해 놓는 거죠. 표시를 해 놓으면 다음에 갈 때 여기 갔다가 막다른 골목이었는데 다음에 여기 가봤더니 여기도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럼 다음에 갈 때 또 여기를 가면 막다른 골목이니까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갔던 곳을 표시해 놓으면 시도를 해봤다가 막혔던 곳이다 그러면 시도 안 했던 다른 곳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 이 미로를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이 미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곳을 시도를 해보는데 내가 한 번 갔던 곳은 갔다가 막다른 골목이 있었던 곳은 한 번 갔던 곳은 갔다가 되돌아온 곳은 갔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방법,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하기가 어렵거나 이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다든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시하는 방법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기서는 보게 되면 한번 갔던 곳을, 한번 지나갔던 곳을 표시해 놓고 다음에 다시 안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세 번째 알고리즘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알고리즘은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법칙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로에서 현재 위치에서 한쪽 방향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손을 벽에 대고 그 오른손에 그 벽을 대고 그 오른손 그 벽 쪽으로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출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오른손을 벽에서 떼지 않고 오른손을 따라서만 쭉 계속 가면 결과적으로 출구가 나옵니다. 재밌죠? 예. 자, 여기 이제 사람이 오른손을 여기다 벽에다 대고 계속 오른손을 따라갑니다. 계속 오른손을 따라가면 여기는 이제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오른손을 따라 나가면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서 나오는 거죠. 계속 지금 이 오른손에 벽에 대고 계속 갑니다. 여기도 이제 막혔어요. 다시 계속 오른손 벽을 타고 가는 거예요. 계속 오른손을 벽을 타고 가기 때문에 아까 갔던 이쪽을 다시 안 갑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아까 지나갔던 이 방향을 안 가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도 다시 안 갑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쭉 가면 결국은 출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벽에 오른손을 대고 그 오른손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는 방법, 요게 세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요게 이제 오른손 법칙에 의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로 찾기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도 되고, 아까 앞에 있었던 무슨 이제 그 한번 갔던 곳을 안 가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되겠고, 뭐 실타리를 사용해도 되겠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미로 찾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오른손 법칙은 항상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항상 출구를 찾는 이유가 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요 오른손 벽을 타고 갔던 요거를 만약에 이 벽이 종이라고 치면 이 종이를 한번 쭉 펼쳐 보면, 이 미로가 종이 박스로 되어 있다고 치고 이 종이 박스를 쭉 펼쳐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직선이 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쪽 벽을 타고 쭉 오른쪽으로 쭉 가면 결국은 이제 출구가 나오게 되어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 개의 동전 중에서 한 개가 가짜 동전이 들어있는데, 이 가짜 동전은 눈으로는 식별을 할 수가 없고 무게가 다른 동전보다 약간 가볍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차이가 나요. 그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아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짜 동전 한 개를 찾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이렇게 양쪽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은 무게가 얼마냐라고 하는 숫자를 알려주진 않고, 여기다가 물건을 두 개 이렇게 올려 놓으면 두 개의 무게가 같으냐 아니면 어느 쪽이 가벼우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무게입니다. 이 양팔 저울을 사용해서 가짜 동전을 찾는데, 가급적 최소의 횟수로, 다시 말하면 빨리 이 가짜 동전을 찾아내고 싶은 거죠. 여러 번 이렇게 무게를 재지 않고 최소한 횟수로만 무게를 재서 찾아내는 방법, 요걸 이제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가짜 동전을 찾는 이런 방법으로 이 철수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철수라는 사람의 알고리즘은 자, 이런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여러 개의 동전 중에서 동전 하나를 여기다가 올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동전을 여기다 올려놔요. 만약에 둘 다 진짜면 똑같겠죠, 무게가. 그러면 그 다음 동전을 올려 놓습니다. 그 다음 동전을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려 놓다가 보면 무게가 다른 동전이 하나 나오겠죠. 운 좋으면 맨 처음에 나올 수 있을 테고요. 운이 나쁘면 맨 끝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철수의 아이디어는 이 저울을 몇 번 재야 되느냐 하면 n-1번 동전이 개수가 n개라고 치면 n-1번 저울을 재야 됩니다. 동전을 하나 여기다 딱 올려놓고, 첫 번째 동전을 올려놓고 그 다음 동전을 그 다음번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n- 최악의 경우에는 n-1번 이제 올려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철수라는 사람의 아이디어, 즉 철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은 횟수로 더 빨리 찾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영이라는 사람의 알고리즘. 이 영이라는 사람의 알고리즘은 동전을 두 개씩 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동전을 이렇게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이 중에 가짜 동전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씩 무게를 재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양쪽에다 올려놓고, 두 개의 무게가 같다 그러면 둘 다 이제 정상적인 동전이죠. 그럼 그 다음번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양쪽에 하나씩, 그 다음번 두 개를 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둘의 무게가 다른 더 가벼운 동전이 있는 것을 이제 찾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둘씩 짝을 지우니까 운 좋으면 첫 번째 올려놨을 때 찾을 수 있지만, 운 나쁘면 전체 동전의 개수가 n개라고 치면 이 짝이 몇 개예요? 2분의 n이죠. 2분의 n만큼 비교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어땠어요? n-1번이었죠. 이 n-1번보다는 2분의 n은 한 절반 정도, 반만 재어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영의의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광수라는 사람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광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느냐, 이 광수라는 사람의 알고리즘은 이겁니다. 동전을 둘씩 재지 말고 동전의 절반을 이만큼 여기다 올려놓고, 또 동전의 절반을 이만큼 올려놓고,
이렇게 동전 무더기를 반으로 나눠서 양쪽 편에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짜 동전이 들어있는 무더기가 있겠죠. 이 가짜 동전이 더 가볍다고 그랬으니까 이 무더기가 정상적인 동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더기보다는 가벼우니까 이게 가벼우면 들리겠죠. 무거운 게 더 내려가고, 그죠? 그래서 가짜 동전 무더기가 어느 거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더기를 다시 또 반으로 나눠서 또 반씩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느 무더기가 더 가벼우냐, 다시 말하면 가짜 동전이 어디에 있는 무더기냐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또 반을 나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 동전 두 개가 남을 것이고 그 두 개를 재서 어느 동전이 가짜 동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동전의 숫자를 반씩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동전의 개수가 n개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로그 2의 n만큼 비교를 하게 되면 가짜 동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알고리즘은 이런 방법으로 가짜 동전을 찾는 거죠. 이 동전의 무더기를 반씩 나눠서 이 반을 재고 그러면 이제 가벼운 쪽이 나오겠죠. 그 가벼운 쪽의 더미를 다시 반으로 나눠서 재고 이 과정을 동전이 한 개씩 남을 때 두 개가 남아서 이 두 개를 양쪽으로 나누면 하나씩이 되겠죠. 동전이 한 개씩 남을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한 개씩만 올려놓으면 그 중에서 가벼운 게 나오겠죠. 그 가벼운 것이 이제 가짜 동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로그 2의 n만큼의 횟수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동전의 개수가 1024개라고 해봅시다. 1024개라고 하면 반씩 올려놓으면 512개씩 양쪽으로 올려놓고요. 그 중에 이제 더 작은 무더기 하나를 꺼내면 256개씩 또 반씩 나눠서 올려놓고 그 중에 또 작은 무더기 하나를 찾아서 또 반을 나누면 128, 또 반을 나누면 64 이렇게 해서 나중에 두 개가 남고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더 작은 것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동전의 개수가 총 1024개라고 한다면 로그 2의 개수 1224 이렇게 하게 되면 1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번만 비교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앞의 경우에는 차례차례 하나씩 한다 그러면 1023번 n-1번 비교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씩 둘씩 잴 때는 그거 1024개의 반 512번 비교를 해요. 그런데 요 마지막 방법은 10번 비교하니까 다른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가짜 동전을 찾는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의 알고리즘 중에서 봤더니만 요 마지막 방법이 제일 이 저울을 적게 재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알고리즘들마다 효율, 실행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